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가인에서 13년째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 경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학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생활여고 아이들도 제 수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고 있어서 지구과학 수업은 매년 좀 마감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등 과정과 고등 2학년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연계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과학이라는 건 하나의 과목인데 이것을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네 분의 선생님이 각각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눠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문제 또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 문제의 난이도 또한 쉬울 수가 없겠죠. 중등과는 다르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의 등수를 매겨야 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시험 난이도였다면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은 1등급부터 등급을 등수를 매겨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연습하고 준비하느냐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못 내서 문제에 오류가 생기면 아이들의 내신에 되게 큰 타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세요. 실제로 이 주변에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문제 과연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각 영역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진행되어지는 3월달부터 11월 수능까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자료들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과학하고 연계되어진 내용에서 발제를 하셔서 그리고 이것의 용어를 통합과학적 용어로 변형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통합과학에 그대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과학과 연계되어진 각 진로 영역의 내용들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발췌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통합과학적 용어로 변형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과학의 특징이에요. 이 정도 난이도로 연습을 해야 세화여고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 제가 13년째잖아요. 12년 동안 아이들하고 시험 공부를 해봤어요. 과학을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고 시험을 잘 보진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능력이에요. 당연히 이제 이해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서술 조건에 맞춰서 잘 써내느냐.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한 40점 정도 되거든요. 30, 40점 정도 되니까 그 조건에 맞춰 핵심적인 단어를 써내지 못하면 0.5점씩 감점돼요. 근데 이게 영역별로 0.5점씩 감점되면 2, 3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세화여고 아이들 긴장 많이 해요. 여자아이들 특징상.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는 알고 있는 문제도 실수하고 마킹 실수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정작 다 맞춰야 하는 문제를 못 풀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1등급을 만들기 위해 물론 학습 능력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러한 요소들을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녹여서 이 시간 안에 1등급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생활여고 1년 커리큘럼인데요. 아시겠지만 4번의 시험과 여름방학 1번의 특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 생활 20년 하고 있는데요. 저의 모든 루틴은 4번의 시험과 여름방학 1번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의 시험 대비는 대략 8회 정도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힘을 실어야 하는 수업. 그래서 이미 세화여고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3월달이 되면 4번의 수업은 세화여고식 개념정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도
세화여고, 반포고, 세화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세화여고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고 재작년 선생님들 다 저랑 같이 시험을 준비했었던 선생님들이니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좀 힘을 빼고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회, 6회 수업이 이제 그 연계되어지는 과목에서 발췌되어진 자료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 8회 수업이 그 타임셋 모의고사라고 해서 긴장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저희가 신규생을 받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이 시기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받지 않아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 할 때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면 저희 관리가 힘들어서 기존의 아이들하고 마무리 잘하고 다음 텀에 새로운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에요. 가장 따끈따끈한 작년 기출 자료인데요. 거긴 자료집에 실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자료만 참고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자료는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보통 아이들이 막 모의고사 기출문제 어려운 거 풀어야 돼 라고 하면 3학년 것만 자꾸 풀려고 해요. 근데 2학년 거에서도 연계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물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학기 중간고사예요. 물리가 이제 전자기 파트가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시험인데 이 자료 또한 수능 문제였네요.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 물리도 보면 이게 역학 부분인데 서술형 문제가 풀이 과정을 써라 라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쓰지 않으면 답만 쓰면 점수 2.5점을 다 받을 수 없고 감점하겠다 라는 거죠.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2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이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1등급 전략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느냐. 자, 이제 난이도 높은 자료를 볼 때 그냥 그 자료를 던져주면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객관식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 1, 2, 3, 4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저는 이걸 단계별로 연습을 시켜요. 그럼 이제 단계별 연습이라는 건 뭐냐? 일단 통합과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충분히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실제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점검하고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연습을 시키는 개념을 설명하고 빈칸을 채워서 암기를 시키고 또는 단원에 따라서는 OX 문제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연습을 시키고 마지막 이것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점검을 해요. 근데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어때요? 기출문제 너무 똑같죠?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이렇게 봤던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어머 선생님 학교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근데 이제 세화여고 수업을 오래 하다가 보면 아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때쯤 됐다 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제가 무섭습니다. 네.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서술형 문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물리를 연습시키는 과정인데요. 아이들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물리 문제 그냥 답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각 과정별로 쪼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흐름을 좀 알아야 어떻게 문제가 변형되어 나와도 아이들 실수 없이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도 문제 이렇게 쪼개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되게 힘들지만 이 자료 제일 좋아해요. 자기가 푼 답안과 제가 푼 답안하고 비교하면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래야 아이들이 1등급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함 있죠? 변별력을 가르는 디테일함. 그럼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되면 교과서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라고 얘기하면 그냥 문제집만 막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디테일한 부분은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아이들이 놓칠 만한 부분들을 발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모범 답안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화여고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보면 과학과 통하는 역사 내용이에요.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실렸던 내용이다라고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전 수업 때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고 자료에 실어놨는데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무섭죠?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이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훈련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타임셋을 걸어놓고 모의고사를 해요. 이 시간에 집중해서 너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집중해서 풀어봐요. 집중력 아이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그 시간 안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사실 저희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가 이 수업 시간 4시간 운영하는 안에 고스란히 녹아서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수업 시간 잘 버텨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모습 간단하게 올려놨고 1등급 소식들 전해오는 거 간단하게 실어놨어요. 저랑 1, 2년 동안 내신을 준비했었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결과가 막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대학 입시 결과가. 그래서 오늘도 고대랑 연대 붙은 친구들이 케이크 사가지고 와가지고 점심 잠깐 먹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예비고일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 갔을 때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질 소식을 좀 기대하면서 저 3월달 수업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 이어서 박선영 선생님이 생명과학과 화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화여고 화학생명 그리고 2학년 생명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통합과학이죠. 하지만 출제되는 영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과 연계된 아이들이 고2 때 배울 과학이 생물의 유전, 세포와 물질 대사, 화학 분야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죠. 어쨌든 고2 영역까지 넘나들어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난공 불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방법은 있죠. 그 시작은 개념 정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세화여고 프린트예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제가 세화여고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셨지만 사실은 프린트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하는 방법은 특히 생명은 저기에 이제 괄호를 채우면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개념이 문제로 이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개념만 잘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엄마 진짜 쉬운데 틀렸어. 내가 진짜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객관식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교묘하게 많이 바꾸시죠. 그래서 저는 4주까지 개념 정리를 끝난 다음에 5, 6주 차에는 요런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OX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오답률이 많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선지들을 좀 많이 분류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틀려보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부 문제는 제가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볼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포 그리고 이제 전자번역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다른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소비관에 리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번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배우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합을 못하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 365일 통합과학만 공부하는 사람이라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뭐 번역도 물주대사니까 효소라는 게 필요해. 이 효소와 물주대사 개념을 이제 이때 같이 배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아직은 못해요. 애기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미리 풀립니다. 미리 틀려보라고. 그래야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들의 경험이 또 밑바탕이 돼서 진짜 시험에서 안 틀려와요. 자, 두 번째는요. 갭 맥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은 이 프린트 좀 수업이 많아요. 화학도 마찬가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학생도 있는지 모르겠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이런 내용들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이 이 정도 배우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 2 문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배울 단원으로는 생물의 유전 과목이거든요. 그 문제를 갖다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배운 그런 범위가 너무나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사실 별로 없죠. 그럼 그거를 골라내야 되고 그 용어도 통합과학스럽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인데요. 통합과학 1과 2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누가 내더라도 킬러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세화여고 기출문제인데요. 중화반응과 관련된 문제예요. 3년 전에 나온 문제고요. 2년 전에 나온 문제고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3년과 2년 전에는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유형이 바뀌었고 그리고 2년 전과 작년은 난이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무작정 풀면 되냐? 그러면 좋겠지만 애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통합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형별로 문제들을 나눠 놓고요. 만약에 작년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유형을 풀리고 작년에는 상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다. 그러면 상상을 풀려 좀 더 집중을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리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연습했던 거 나왔어요. 진짜 작두 탔나 봐요. 막 이래. 저는 안타깝게도 보통인 사람입니다. 작두를 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설명회 한 지 한 50분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은 힘드시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도대체 애가 학원에 가서 4시간 동안 뭐 하냐? 너무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4시간 동안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적어봤습니다. 화학생명 물리지학 사실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40분 동안은 복습과 테스트를 봅니다. 이 복습은요. 사실 아이들이 더 원해요. 왜냐면 아이들 사실 숙제만 아주 해서 오기도 진짜 빠듯하잖아요. 복습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봅니다. 이 테스트는 뭐 지학은 이렇게, 화학도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쓰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가장 큰 착각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진짜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게 사실 확인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 다음 40분 동안은 제가 혼자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학원은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풀이는 알아서 해라 하는 학원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애들가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 이런 게 확인도 안 되고 보낸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35분 동안 아이들 문제 풀리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점검합니다. 왜? 애들마다 모르는 게 다르고 애들마다 실력이 다른데 그거를 저의 이 일방적인 수업으로 커버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아이들도 문제 풀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갑니다. 이렇게 4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쉬는 시간도 10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10분 쉬는 시간도 사실 타임셋을 걸어놓고 쉬거든요.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쉬는 시간도 타임셋을 하냐. 하지만 아이들 다 적응하고요. 이렇게 저희는 4시간 꽉 차게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죠. 네, 1학기 이제 저희 내신 대비 다른 사람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 자꾸 아셔가지고 이제 경정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둘이 합해서 가인에서 수업한 지만 20년이 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입사한 게 경정 선생님이라서 아마 생활고 그 교장 선생님만큼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업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안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어왔고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6일, 7일 저희가 프라임관에서 또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